안녕하세요, 방인출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경매 10년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솔직히 유튜브들 다 좀 까지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고 있다고. 진짜 하수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수들 많고요. 오늘 제목이 요거예요. 이래도 공부 안 할래? 2편. 지목은 농지이고 지분 경매예요. 거기다가 법정지상권도 성립 여지가 있어요. 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위에 당연히 그러니까 법정지상 성립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농지니까 농지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도 처맞을 수 있고, 낙찰받고 난 다음에 처분명령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분명령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공시지가의 25%죠. 그러면 네 번만 처맞으면 나는 이 땅 날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네 번만 처맞으면 땅 날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런 물건이 있어요. 요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사실은 제 구독자이면서 조제 48만원짜리 구매하셨고, 100만원짜리 그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맹지 구매하셨고, 또 오셔가지고 저번주에 상담료도 20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부담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분도 이제 거의 200만원 쓰고 가셨는데, 낙찰 받으시면 이분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은 버십니다. 2억은. 2억 버는데 200만원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2억 벌면 제가 한 500만원 스스로 달라고 해야죠. 아니 뭐 그러진 않고 이제 그렇게 뭐 하는데, 자 볼게요. 강의 교재 오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강의 교재는 이제 판매는 강의 교재 판매는 이제 7월 48만원짜리는 다 끝났고요. 물론 제가 이제 7월까지 아니 6월까지 약속했으니까 6월 내일 모레까지는 48만원에 판매할 거예요. 근데 이제 1300배 교재 50개 파일은 이번 달까지만 48만원이고 7월부터는 58만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65만원 올리던가, 지금 이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리는 건 100% 확실하고요. 200명 한정으로 해서 다 판매했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교재를 200분 다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00명 한정 교재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요거 문의가 좀 많으신데, 요거 건축허가 있죠. 요거 건축허가 명의 변경 100% 된다, 요거하고 맹지 탈출, 맹지 매매 한 20건 정도 사례를 제가 요거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다 구독자라고 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 48만원짜리 교재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10분의 한정으로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건 저희 그 VIP 회원께서 입찰 들어갈 물건을 제가 가렸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물건입니다. 이게 누군가 낚시를 받은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있어. 농지에 농지.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농지라고 했죠. 농지 하나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미등기예요. 무허가 미등기. 자, 건물은 매각제에 토지만 매각이죠. 자, 그죠? 여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 이 토지가 n분의 1이야. n분의 1. 지분경매. 그죠? 이게 또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 그죠?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농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미등기라고 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경기도에도 면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도시 지역에 면지역에 이런 그 농가주택이나 또는 일반 그 주택, 단층짜리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2층짜리 주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다거나, 그러면 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돼, 실마리를. 여러분들 이런 거 농지 위에, 그죠? 또 강제경매네, 강제경매. 요건 또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가 아니에요. 임의경매는 저당권 실행으로, 강제경매는 압류로 인한 어떤 경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비도시 면지역에, 또 경기도의 어떤 면지역에 농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게 미등기 건축물 대장도 없어. 그럼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이 뿌리부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렇게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뿌리도 모르는데 무슨, 아니면 저 부산에 기장군에 이런 농지가 있고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고 제가 묻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뿌리도 모르는데 길 것 같기도 하고 안 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니까 입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민법하고 공법이 만나면 여러분들 박살날 수도 있고 대박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엊그제 와서 상담하신 분, 저번 주에 와서 상담하신 분,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최소 여기서 2억 번다고 했어요. 2억. 왜? 낙찰 받고 또 그 다음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요것은 2억 벌어요.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최소한 1억, 2억 법니다. 아주 적은 돈 갖고. 얼마 안 들어요. 한 2천만 원이면 돼요. 지분 경매니까, 지분이니까. 그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자, 농지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만약에 이 건물이 법정지상 성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조건으로 발급받잖아요. 농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죠? 방법이 없잖아. 때려 부는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죠. 자, 농지증 발급받았어. 낙찰 받았어. 근데 이게 법정에서 성립해버려. 쫓아낼 수도 없어. 때려 부술 수도 없어. 그런데 또 국가에서는 나한테 왜 이거 원상복구 안 하냐고. 이행강제금 때릴 거고. 처분명령까지 때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행강제금 1년에 공시지가의 25%죠? 이거 4번만 쳐맞으면 이 땅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 날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불법 건축물인지 그거 보고 이걸 양상화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분인데 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럼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풀리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지분부터 얘기합시다. 지분부터. 자, 요게 제가 공유라고 했죠. 공유. 지분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게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 토지가. 근데 건물도 A라는 놈 거하고 B라는 놈이 공동으로 돼 있어. 이렇게 공동으로 돼 있는데, 자, 지금 뭐예요? 경매가 이 A라는 지분이 나온 거잖아. 이거 A라는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돼요, 안 돼요? 또 한 가지.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를. 그런데 이 건물이 A 거라는 거래. A 거라고 지들이 주장하고 있어. A 거라고. 근데 요거 A라는 지분이 경매가 나왔죠. 그죠? 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이 B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 A라는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빨리빨리 판단하셔야지. 언제 판례 찾아보고 그런 쇼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몰라 이거. 법정이상권 지분경매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요. 이런 문제에 딱 복합적으로 지분경매, 무허가 건물, 법정이상권, 농지, 철거, 이행강제금 이런 것까지 다 엮여버리면요. 머리 지진나서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 띠해버려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이 건물이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면 A라는 놈 거의 낙찰 나왔어. 1번 경우 이거 법정에서 성립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도 이거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갖고 있다가 이거 건물이 A 거라고 주장해. 그럼 A 것이 이놈이 경매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도 이거 철거 맞죠? 그럼 A하고 B하고 있어. 그럼 B 거라고 주장해. 이런 경우는 이 건물 법정이상권 인정됩니다. 이건 못 때려 붙는 거예요. 이건 A가 경매가 나오면 이건 못 때려 붙는 거라고요. 이것은 인수야, 인수. 건물 인수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 그거 제 교재 나와 있어요. 제 교재 여기 교재 요거 그 다음에 요 사례 3개 사례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권리분석다 이런 거 권리분석 할지 몰라요. 권리분석을 내가 이런 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근데 나한테 권리분석 물어보지 마요. 저 몰라요, 진짜. 권리분석 모르고.
그냥 소멸인지 인수인지 그것만 압니다. 그것만. 그리고 자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 확인 방법도 이거 중요한 것은 가렸어요. 여러분들 가렸다고요. 왜? 이것은 저만의 블루오션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이것은요. 근데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에 건물이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이 다 불법 건축물이냐,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양성화 시킬 수 있잖아. 그죠? 양성화 시킬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농지, 밑에는 산지거든요. 밑에는 임야,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제 교재에. 근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농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농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1973년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1913년을. 1973년 1월 1일에 어떤 법이 생겼냐, 대한민국에. 제가 태어난, 뭐, 2살 먹었을 때구나? 그죠? 한 살 많았구나. 제가 1972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법이 생긴 다음에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면 농지 전용을 받았어야 됐어. 이 법에 의해서요. 이 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전에 1972년 12월 12일 날은 안 받았겠죠? 그죠?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다 합법이야. 다 합법이라고. 법이 이때 생겼지만 우리나라 법은 비소급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때 내가 70년대 건물을 졌는데 이때까지 이 법을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 농가주택은 다 합법이다.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100% 합법이다. 100% 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죠?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농지에 농민들이 집을 많이 치니까 이제, 그죠? 어떤 뭐 시골에 이런 법을 알겠습니까? 농민들이요? 옛날처럼 뭐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농지에 그냥 이장 사인하고 면사무소에 도면 그래서 갖다 주면, 우리 집도 저희 집도 그랬어요. 시골에 건축물 대장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91년도인가 이렇게 등기를 한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생성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등기부를 제가 한번 시골에 떼봤거든요. 좀 불편해서 좀 이렇게 앉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양성화를 시켰어요. 국가에서. 이 이후에도 계속 농민들이 농지에다 자기 땅에다가 집도 짓고, 또는 남의 땅에다 집도 짓고, 또는 국가 땅에다 집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민들까지는 그때 또 이런 때는 또 TV도 제대로 없었잖아. 시골에. 그죠? 진짜 뭐 MBC만 보려면 쫙 산꼭대기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80년대까지도. 그렇죠? 80년대 시골에는 그랬어요. 저 한 80년대 79년도까지 제가 가서 시골 막 옥상에 가서 안테나 돌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전설의 고향 보려면 안테나 돌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TV 쫙 여는 거 그걸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계속해서 지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니까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이죠. 그 다음에 1990년도 그리고 1992년도 8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3년에 걸쳐서 2년 단위로 지침이 시달돼요. 농어촌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20 농지 업무 편람 53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양성화 방안이 웬만하면 다 양성화 시켜줘라. 그런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 교재 아래편에 있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래도 건축물 대장 안 만들고 등기 안 한 사람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1990년 4월 7일에 어떤 법을 만드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합니다. 제정을 했어요.
1990년. 이거 중요한 날짜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날짜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 세 가지인데 설명할 거예요. 1990년 4월 7일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농업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죠? 이 시행될 때까지 1990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농업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간에 국가 땅이든 간에 산이든 그것이 농지가 아닌 임야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집을 질 수 있었다. 허가도 받지 않고. 그죠? 언제? 1990년도. 그러면 시골에 있는 땅이 내 땅에 건물이 있어. 건축물장이 없어. 등기도 없고. 그럼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불법 건축물이냐고요? 불법 건축물 아니죠? 자, 그래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뭐냐? 2006년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비도시 지역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들어와요. 그죠? 또 2006년 5월 8일까지도 비도시 지역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체크 한번 해봅시다. 1973년 이전에는 100% 다 건축물장이었고 등기가 없어도 100% 다 합법이다. 그죠? 그 이후에 또 1990년 4월 7일까지는 뭐라고요? 이때는 허가 없이도 시골에서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허가 없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졌는데? 그래서 건물 졌잖아. 근데 이게 불법이야? 국가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진짜 어떤 의식주가 제일 살면서 큰 문제잖아요. 그죠? 집도 그때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어떤 그런 산화 제한도 많이 없어. 이제 진짜 막 한 집안에 보통 막 애들이 5명 6명 막 많은 집은 10명까지 있었죠. 그죠? 이모하고 막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고모하고 막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집안도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허가 없이 져라.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넘어오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국민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모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경매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나 배우고 쌓고 가서 또 콕겨가지고 2년 3년 5년 막 고생하고 분양 단지내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농어촌에 있는 이 건물이 다 무허가 미등기라고 건축물장이 없다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다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원초적으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배그민족이에요. 어디 불법 자행하면서 건물 짓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그때는 측량 기술이 좀 부족해서 경계를 약간 침범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었어요. 그죠? 측량 기술이 부족해서. 그죠? 그거 외에는 착한 민족이니까 또 농민들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진짜 순수하고 어떤 국가에서 하라는 거 하고. 선거 때 아버님이 이제 동네 이장을 좀 가끔 맡으셨는데 제가 아랫 동네 돈다발 뭉치 10,000원짜리 몇 번 갖다 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돈 선거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심부름으로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누가 갖다 주면 아랫 동네 이장님 갖다 드리라고 가면서 이렇게 세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한 2장 빼가지고요. 다음날 우리 동네 거기에서 라면도 사먹고 뽀빠이도 사먹고 사방라면도 사먹고 그러다가 지지 혼났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는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0년 4월 7일까지는 허가 없이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후신고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3층 이하의 건물이거든요. 이게 사후신고. 내가 먼저 건물을 때려짓고 그 다음에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고. 신고.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 200제곱미터 말이야. 60평이야. 60평.
시골에 농가주택 60평이면 건평 60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시골집도 60평이 안 되는데? 60평이면 되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요렇게 농지나 또는 임야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할 거고, 기분 좋으면 할 거고, 기분 안 좋으면 나중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임야에도 농가주택이 많아요. 그죠? 경매 나온 것도 많고. 자, 그러면 농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럼 이게 다 불법입니까? 불법 건축물이냐고. 아니죠? 1990년도까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죠? 농민들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근데 공무원들은 이걸 몰라. 원상복구해서 농사지래. 아니, 이게 무슨, 그런 공무원들은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어. 이거 가지고. 공무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아랫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안 통하니까,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그 위에 분이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야야, 이거 이렇게 된 거 해드려. 원상복구 안 해도 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들은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요거 다 여러분들 원상복구 해야 돼요. 이행강정 뚫어 만다니까? 나처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행강정 뚫어 맞아야 돼요. 그죠? 공무원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알면 안 당하지. 그죠? 알면 건축주 명의 변경 100% 다 되지. 토지에 건물이 있든 없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됐든, 텃밭을 했든 안 했든, 콘크리트가 박혀있든 안 박혀있든, HB 박혀있든 안 박혀있든, 지하가 있든 없든, 건축주 명의 변경 100% 되죠. 100%. 난 할 수 있죠. 공무원님하고 얘기하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없는 거고,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지식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한번 크게 당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 그럼 이게 지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냐고. 아니죠? 그럼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물며 최근까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그죠? 사후신고 건축물도 있었어요. 사후신고 건축물도 있었다고. 자, 정리해 볼게요. 임야는 제가 임야에도 농가주택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싹 정리했는데 여러분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토탈 정리하는 것 같고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요 자료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도 설득 절대 못 시킵니다. 자, 어딨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딱 설명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아이고. 자, 아까 경매물건이 나왔어. 경매물건이 뭐예요? 농지야, 농지. 농지. 또 하나, 지분이죠? 또 하나, 건물은 매각 제외.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 자, 농지니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와라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받아야 돼요. 왜 철거해서 원상복구 한다던가, 아이고, 이게 좀 의자가,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고, 자, 지분이지. 지분 내가 이제 이게 뭐 3분의 1이라고 해. 아니면 2분의 1이라고 해요. 2분의 1이야. 1분의 1이에요. 지분 아까 설명드렸죠? A 플러스 B, A, B. 또는 A, 토지는 A하고 B라는 놈 2명이고, 건물도 A라는 소유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고, 안 그러면 A 플러스 B가 있고, 건물이 B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법정이상으로 성립하는 건 어떤 거라고? 얘만 성립합니다. 얘만 법정이상으로 성립해요. 나머지는 다 건물 때려 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1990년 이전의 건물이야. 이전의 건물. 그러면 이걸 법정이상 성립 안 되면 때려 부수면 아깝잖아. 그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양성화 시켜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법정이상 성립 안 된다고 때려 부숴? 그건 좀 낭비죠? 사회적인 낭비고 개인적인 낭비. 그러니까 저는 안 때려 부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이상 성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하잖아. 그지? 법정기상 성립해. 와, 그럼 이거 건물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이행강제금 때리고, 처분명령 때리는데, 나 이거 돈 어떻게 내지, 이거? 이런 걱정하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이런 물건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이거 50%까지 떨어져요. 30, 40%대 낙찰받습니다. 건축학권, 맹지, 이런 거. 그죠? 역경매, 뒤통수. 많잖아요. 법정기상,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 유치권. 블루오션 많아. 여러분들 이렇게 깊이까지 공부해봤어? 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야. 남들이 다 하는 아파트 막 20명씩, 30명씩 우르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다 이렇게 몰려다닙니까? 남들이 안 가는데 조용하게 그런 데 가서 돈 벌어야지. 자, 그러면 이 법정이 성립에 그럼 내가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증명을 하면 되잖아. 증명을. 그죠? 증명을 하면 되잖아. 확인 방법은 제가 안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밑에 중요한 내용들도 한 5페이지 정도 되죠. 5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한 장에 압축시킨 겁니다. 이것도 안 가르쳐 드려요. 단지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1973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1990년 4월 7일이 중요한 거고, 2006년 5월 8일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2006년 5월 8일까지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죠. 2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하의 건축물. 굉장히 큰 건축물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시골에서는요. 그리고 1990년 4월 7일까지는 뭐라고? 허가 없이 도면만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장 이거 면사무소 갖다 줘. 그래서 건물 진 데도 있었다고요. 건물 진 적도 있었다고. 1990년도까지 다 그랬어요. 1913년도 이전의 건축물은 100% 합법이고 1973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때 TV가 있었어. 라디오만 어떻게 좀 있었죠. 그죠? 동네 이장님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법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때 신문이라고 해봤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한국일보 그거 시골에 날라왔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리신가요? 아까 그런 물건 그게 그러면 100% 불법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때려 부숴 물론 농지청 바뀌어서 때려 부는다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본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본 게임을 해야지. 이런 게 여러분 블루오션이고 노하우입니다. 블루오션이고 정말 이게 고차원 경매예요. 우리 강동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고차원 경매라고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짬뽕인 거 지목이 농지이고 지분 경매이면서 법정기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고 건축물 제한도 없고 이행 강제금도 뚜드려 쳐맞을 수도 있고 처분 명령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제가 한 30% 40% 정도는 알려드린 것 같네. 그죠? 40% 정도는 알려드린 것 같아. 여러분 제 구독자가 1만 명인데 사실은 48만원짜리 안 사고 100만원짜리만 팔아라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 판다고 했어요. 안 팔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7분 남았나? 제가 방송 나간 지 하루 됐는데,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대전에 계신 분 한 분 입금했고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런 물건들, 쉬운 물건만 다 하면, 결국에 어려운 물건 다 남의 가져가는 건데, 그죠? 언제 돈 벌 거예요, 언제? 아파트에서 언제 돈 벌 거냐고. 아파트 권리 분석 있잖아요. 한 10만원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권리 분석.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민법하고 공법이 만나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지. 그죠?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이거 50%에 낙찰받습니다, 이거. 45%. 이렇게 맹지보다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오늘 좀 가만있어 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분한테 이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정훈 씨. 이정훈 씨. 이 강의 꼭 보세요. 이 강의 꼭 보시면 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하고 힌트 많이 얻으실 거예요. 이정훈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만원 교재를 구매하셨고, 저번에 오셔가지고 100만원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셨더라. 제가 그때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또 플러스, 상담료 20만원 또 주고 가셨는데, 앞으로 이정훈 씨는 상담료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1억은 벌겠더라고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좋은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